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태계 선생님이 성학에 대해서 성인이 된 학문을 10가지 그림을 통해서 선조 왕에게 그 17세의 왕이 됐으니까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68세 된 태계 선생님이 평생 공부를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 당시에 태계 선생님하고 이게 율곡 선생님 나이 차이가 35년 차이예요. 그런데 율곡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나셔가지고 벌써 39에 성인이 되는 학문 총정리를 해서 선조에게 바친 겁니다. 이게 39에. 68에 태계 선생님 바쳤는데, 그만큼. 그래서 태계 선생님이 가시고, 태계 선생님은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7년 뒤에 이게 성학 집료를 선조한테 바칩니다. 그게 뭐 아주 젊어서부터 뭐 공부가 대단하셨어요. 전혀 대조적이에요. 율곡 선생님은 뭐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신사임당이라는 걸출한 어머니의 뒷바라지 속에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고, 태계 선생님은 뭐 7달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죠. 36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정 속에서 우뚝 서신 대표적인 케이스라면, 참으로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일찍이 훌륭한 분으로 우뚝 서게 된 아주 대조적인데, 이분이 정리해놓은 공부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지금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뭘 하냐면 성인이 되는 공부 안내인데, 성인이 되는 공부에서 제일 먼저 대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가 논어, 맹자, 그 다음에 중용, 그 다음에 주역,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성학 집료는 여기는, 자, 이게 대학으로 출발해서 중용이 이게 도달 지점이에요. 이건 출발을. 공부에 총체적으로 방법을 딱 안내해서 여기에 도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학 집료는 통째로 다 끼어서 거대한 그 유교의 가르침을 한 번에 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요게 도달점을 먼저 말씀했어요. 총설이라 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딱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 총괄적인 이 성인의 가르치면 똑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닦는 걸, 이게 수기라고 그래요. 수기. 닦을 숫자로 쓰고, 자기 몸. 여기 닦아서 뭐 하냐면, 그 다음에 치인입니다. 상대를 다스리는, 상대에게 가르치고 안내하는 거예요. 치인. 요게 모든 공부는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하고, 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요거를 내성, 외왕, 이렇게도 합니다. 안으로는 자기 공부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 내성.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왕이 돼서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살게 하는 거. 요게 유교의 이념의 총체적 정리입니다.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서 뭐 성인의 경지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내 이웃과 백성, 나라, 또 천하까지 다 같이 잘 살게 하는 것, 요게 유교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총설로 정리해 주냐면, 요게 중용에 가지고 정리를 해요. 먼저 총괄적으로 해줄게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는 제일 먼저 수기편, 이게 이제 자신이 닦아야 되는 것, 자신이 닦아야 되는 공부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가라 그래요. 정가. 요거는 뭐 가정을
바르게 잘 안내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 정가. 가정을 잘 안내. 그 다음에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그래서 위정이라 그래요. 위정, 정치. 아시겠죠? 위정, 정치를 잘 하는 것. 그게 공부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정치 잘해서 다 잘 살게 하는 것. 요게. 그 다음에 여기서 위정에서 넘어서 진짜로 정치를 잘 했던, 쉽게 말하면 도통해가지고 그걸 현실 속에 이루었던 분들의 성현들의 그 도 공부의 계통 쭉 전해놓은 성현도통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딱 총설 하나 이야기하고 수기 2편, 정가 3편, 그 다음에 정치하는 위정 4편, 그 다음에 성현도통 5편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총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 먼저 아시고, 자, 중심을 잘 잡아서, 중심을 잘 잡아서, 그 다음에 조화를 잘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잘. 이게 중하고 화, 중화에 이르도록 한다. 이게 치자입니다. 이르도록 한다. 이게 중용의 핵심이에요. 자, 중용을 가지고 대학과 연계돼서 이율곡은 전체를 깨뜨려서 이렇게 안내한 겁니다. 저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게 딱 맞다. 제가 해봐도 제일 먼저 자, 중용에서 제일 먼저 천명지성이라고 해요. 천명. 하늘이 명령했다. 이게 하늘이 프로그램을 깔아놨다. 천명, 지위, 성.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 자, 요걸 대학하고 연결을 딱 하시면 되는데, 대학에서는 이 본성이 하늘에서 천명, 하느님의 명령이 그대로 딱 본성에 새겨져 있다. 이걸 뭐냐면, 대학에 오면, 이거는 중용에서 표현하는데요. 중용이 대학 공부를 해서 중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에는 뭐라 해놨냐면, 명덕이라, 명덕.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명령된 프로그램이, 본성이, 이게 덕성이에요. 밝은 덕성이, 명덕. 밝은 덕성이 하느님이 프로그램을 깔아줘서 갖추어져 있다. 이걸 인이예지신,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본래 여러분 본성 속에 다 구현되어 있다,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솔성지. 솔성지, 이걸 도라고 그래요. 인간이 가야 될 길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밝은 덕성, 인이예지신을 갖추고 있는데, 요걸 밝혀야 돼요. 명. 그래서 대학 지도는 명명덕하고 밝은 덕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하느님이 명령해서 깔아난 본성에 인이예지신 밝은 덕이 갖추어져 있는데, 솔성지도라, 솔성.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걸 길이라. 본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 밝힌다, 끄집어내서 사용한다, 이 소리예요. 여기 이제 대학에서는 제일 먼저, 대학을 가르치는 것은 명명덕 하는 데 있다. 내 밝은 본성, 인이예지신 갖추고 있는 거를, 요거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도지교라. 수도지교라. 자, 길을 따라서 쭉 가는데,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여러분들이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고, 하품이 있고, 상중에서도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 중에도 상중하, 하에도 상중, 이렇게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있지. 그 수준 차이를 잘 알고
차근차근 안내하는, 가르친 안내. 잘 가르친. 요게 뭐냐면 대학에서는 제 신민한테 있다. 제 신민. 신민이 백성을 새롭게 한다. 혹은 친민이라고 합니다.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깨달아서 내 이웃도 깨닫게 도와준다. 그럴 때 가르침이 똑같지 않으니까 맞춤식 서비스를 잘해서 가르쳐야 된다. 왜? 수준이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수준 차이를 잘 알고 가르치는 게 신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 강의를 그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로 갔냐면 제 신민하면 밝아지죠. 이것이 다 밝아지면 지어지으니라. 자, 멈추게 된다. 지선. 지극한 선에 멈추게 된다. 여기에다가 목적지를 정해놨어요. 내가 밝아지고 이웃도 밝아지게 도와주었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지극한 선의 경지. 이게 지선. 여기에다 공부를 해보자고. 이게 선은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야. 전체를 이롭게. 전체를 이롭게. 근데 이게 그 전체를 이롭게 하는데 이게 지극한 선의 꼭대기, 마지막 자리까지 딱 올라가는 거예요. 지극한 선은 뭐냐면 전체를 이롭게 했는데 이롭게 했다는 생각이 없는 단계. 내가 나한테 했을 때 지선이야. 내가 니한테 잘해줬다, 너를 깨닫게 해줬다 이러면 지선은 아니고 뭐요? 이롭게 했으니까 선은 해당되는데 지극한 선의 경지에서 제일 끝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선의 경지에서 제일 끝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나한테 한 거라서 누구한테 해줬다는 상이 남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선의 끝자락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 불교에서는 바라밀행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롭게 하면 보시인데 불교에서는 보시가 끝이 아니고 보시 바라밀이 끝이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지선에 해당된다. 지극한 선. 뭐, 한 적이 없어. 내가 나한테 한 거라서. 그래서 예,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한다.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해. 자, 희노애락지 미발이 희노애락지 미발이 그대로 중이고 중심이다 말이에요. 중심. 여러분들이 중심 잡는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오직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희노애락지 미발에 이거냐면 분별을 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음. 생각하기 이전. 예,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 바냐바라밀. 그래서 공부를 물론 제가 불교 공부를 했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명품 국사가 될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면 불교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종교에서도 공부가 많이 되셔가지고 성인의 경지까지 오르면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으라고 이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교에도 무분별지입니다. 이게 분별을 하지 않는 무분별지, 분별을 하지 않는 지혜, 이게 바냐 지혜인데 이게 유교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희노애락지 미발은 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일으키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안 일어났다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 안 했다, 생각 안 했다. 그리고 안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예요? 반야를 체득하면서 공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공을. 유교에서는 공이라 안 하고 중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어떤 것도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리에 딱 가야지 중심이 잡힌 거예요. 내가 이게 맞다 하고 중심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하고 틀린 거는 내가 인정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비운 상태, 이걸 무욕이라 그래요. 무욕. 요거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욕심이 없는 단계, 불교 용어로 할게요. 탐진치 삼독이 없는 단계. 똑같습니다. 성인이 되고자 하는 학문에도 똑같이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즉 어떤 감정도, 희노애락이 감정이잖아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 감정 중에 욕심입니다. 욕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딱 계시면 그때 중심이 제일 잘 잡힙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욕심이 없을 때는 누가 바둑을 둘 때 저도 바둑을 뭐 이렇게 직접 오래 뚜봤거나 이렇게 잘 못 알아요. 근데 제가 딱 TV에 딱 어떤 데 바둑 보면 제가 딱 보면 보인다니까. 이렇게 제가 왜? 직접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훈수가 훨씬 잘 둔다 소리는 자기가 성부하고 관계없이 보니까 전체 판세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딱 있으면 중심이 잡힌다 이 소리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대학에서부터 계속 논어 명리를 가르쳐서 어디로 갔냐면 중심을 잡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게 끝이 아니에요. 즉 공을 우리가 반야지혜의 공을 체험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걸 체험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이거는 뭐예요? 중심을 잡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텅 비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중심을 딱 잡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희노애락지 미발 여기 그 다음에 뭐 발 일으킬 때 이거는 생각을 안 일으킨잖아요. 감정을 안 일으켰잖아요. 그럼 일으킬 때 그때마다 개 모두 적중 딱 적중해야 돼. 적중. 그때마다 중절 적중해서 절도가 맞다 하면 절도가 요걸 뭐냐면 조화라 그래. 조화. 네? 개, 중, 절 발휘해가지고. 자, 여러분 생각이 일으켰을 때 혹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 딱 맞게 조화를 이룰 줄 알아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조화가 중심을 잡아서 조화를 이루는데 여기가 종착역의 공부 길이에요. 그 조화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함께 잘 살게 되죠.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늘 다 함께 잘 살자는데 다 함께 잘 살려면 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으면 치우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못 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무슨 어려운 이야기 아니다. 중심은 천하의 대본이고 근본 뿌리고 중심을 딱 뿌리예요. 왜냐하면 화는 천하지 달도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달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 삶의 완성. 우리의 삶의 완성 오직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조화를 이루. 중심을 잡는 것은 근본. 즉 뿌리.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다. 그래야 삶을 완성해서 뭐 지선에 이르게 지선은 지극한 선은 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조화를 잘 이루면 이게 치중하다면 이루면 천지도 하늘과 땅도 제자리에 있게 되고 천지가 바로 쓴다. 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중심을 한번 잡아봐. 생각하기 이전 혹은 모르겠다 해도 되고 덕분입니다 해도 되고 뭘 하든지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자기가 천지가 바로 쓴단 말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말입니다. 천지가 바로 선다면 그때 그 공간에서 이 말이에요. 그때 그 공간에서 바로 편안해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예?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는 모르겠다 하는 방법을 해도 돼. 덕분입니다 하는 방법을 해도 돼. 딱 내려놓으면 그때 그 장소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자기는 자리가 딱 선단 말은 편안해진다. 즉 본심을 회복한다. 자기 본래 자리를 곧 딱 안착한다. 그러면 천지가 바로 서는 거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이때 다 자란다, 성장한다, 발전한다. 이 말은 이때 완성이 된다. 이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자리는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된다. 해탈하게 된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다 함께 잘 살게 된다. 만물이 길러진다. 이걸 발육한다, 생육한다, 길러진다, 육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만물도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우리 완성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 자리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중화에 이른다 말이에요. 이게 치가 이룬다 말이에요. 중화를 이룬다. 이 말은 내가 본심을 회복해서 본래 자리로 들어갔어. 그때 딱 보면 상대방한테 딱딱 맞춤식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이게 우리 종착역 이야기예요. 대학부터 노노 명자 몰고 가서 이게 중심 잡아서 조화 이루어서 지극한 선이 뭐예요? 같이 잘 묻고 잘 사는, 모두가 행복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딱 마지막 종착역.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대학 공부가 총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해놓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이게 사서 육경이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탄이 나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게 사서 육경을 한 권의 책으로 다 모아서 딱 총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 사서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가르침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그 39의 젊은 나이에 공부가 총정리돼서 다 선조한테 바쳤으니까 제가 많은 분을 보면 공부가 일찍이 다 돼서 이렇게 펼친 분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우리 율곡 선생님도 50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35살 차이인데 돌아가신 지 14년 뒤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태계 선생님은 34부터 이게 진출하거든요. 관직에. 요즘 말로 공무원 진출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늦게 되니까 68에 공부 정리해서 선조한테 바치네. 이미 39에 뭐 공부가 다 정리되다. 할 게 없어서 아마 일찍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피는 개나리가 여름을 넘기기 힘든 거예요. 빨리 하면. 저는 그래서 좀 무식하는 바람에 속간 나이로 보면 60이 다 돼가야 이제 세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늦게 피었으니까 조금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게 태계 선생님 그런 거예요. 늦게 피니까 늦게까지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자 수기편서 대학을 가지고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자 수기는 이게 삼강령 제게 이거는 명명덕을 여기서 이야기한다. 자기가 밝게 갖춰준 덕성을 밝히는 부분이 수기편인데, 자, 요게 대학의 8조목을 나누어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 꿰뚫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흔히 보여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물, 취지,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신, 여기까지를 수기편에다가 딱 넣어놓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사서육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 밝혀놨어요. 너무 요약해서 정리를 잘 해놓고 그냥 저같이 게으르고 머리 나쁜 사람은 요거 책 한 권 보면 그냥 되게 아는 것이 할 수 있겠더라고. 왜? 다 있으니까 없는 게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자기를 닦아서, 이 수신인데, 닦아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끝에는 지선에 가는 거예요. 지선. 요 지선에 가려면, 그 다음 단계가 정가입니다. 정가. 가정을. 수신 다음에, 제가, 치국, 평천하.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가지고, 이 대학의 총괄적인 걸 가지고, 총정리가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수기편에서는, 자,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한데, 그 다음에 정가편에는, 요거 제가를 정가편이라 해서 바로 정자를 써, 가정을 바르게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가 정가편. 그 다음에 여기 치국, 평천하, 이걸 위정이라 해서, 요렇게 나눠서, 요거는 2편, 3편, 4편. 요거는 위정. 그게 대학의 큰 아우트라인 가지고 성악 집요를 책 한 권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이야기들을 다. 자, 여기서 공부를 조금 더 내가 요 자세히 요걸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도 도달하게 됩니다. 편집은 이렇게 전체 통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먼저 8종목 가지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경물입니다. 경물. 이 연구한다. 사물을 보고, 여기 사물을 사자가 빠지, 사물을 보고 이게 연구한다, 연구. 국리를 한다, 연구한다. 연구한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일이나 물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연구를 하라는데, 한번 내보자. 이걸 해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꿰뚫어서 알 수가 있어. 제일 쉬운 거 해볼게. 사람 한번 해보자, 사람. 이게 경물치지,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 국리를 돼서, 연구를 해서 알아버려야 된다면. 그래야 내가 신민, 그 다음에 지선까지, 명명덕해서 신민하고 지선까지 쭉 가집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기 그랬어요. 자, 나는 이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햇빛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람도 있어요. 이웃들도. 이런 거 다 있어야 돼. 나는, 이게 나 아닌 거예요. 나 아닌 거.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나도 없다. 그러면 나 아닌 거, 이게 나하고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 둘이 아니면 뭐요? 내 몸 같이 돌봐야지. 내 몸 같이 돌봐야 된다. 내 몸 같이 돌봐야 된다까지 이게 딱 나와야지 중화가 돼요. 중심이 딱 잡혀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경물치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해가지고 해보자. 이 나무를 사물로 해보자. 나무 하나만 쳐다보고 해봐.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 하나만 쳐다보고 공부해도 이게 국리가 돼. 연구가 된다고. 이 나무는 나무 아닌 거. 나무 아닌 거 뭐예요? 내랑 똑같이 공기, 물, 햇빛, 나무 아닌 게 들어가야지 나무가 살아. 어떤 걸 국리해도 연구해도 답은 똑같다.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무는 나무 아닌 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국화는 국화 아닌 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나 아닌 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면 내가 돌봐야 돼. 그러면 중심이 딱 잡힌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라고. 중심이 뭐냐 하면 둘로 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해보자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게 많은 분들이 삼매에 쭉 삼매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삼매 드는 것만 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이걸 잘 알아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씩 아니라 몇 달씩이고 몇 년씩 삼매 드는 것만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는 중심 잡는 게 이제 중심 잡기에.
중심 잡기에 공을 체득하는 과정이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뭐 일을 하거나 어떤 사물하고 물건하고도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도 조화를 이루고 이런 조화를 이루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삼매에 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데 계속 삼매가 들어야 된다. 삼매가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삼매에 막 무슨 집착병 같이 삼매를 이야기하고 하는 분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 명심해서 아시라고요. 부처님이 이거 이미 다 하셨어요.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삼매만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 해봐가지고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왜? 이거는 공에서 있는 연습이지 공에서 나오는 색이잖아요. 우리 세상. 이 색에서 내가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럼 색에서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때 삼매하고 달라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둘이 아닌 줄 보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않는데 계속 삼매에 들은 거 똑같이 공의 중심이 잡힌다고요. 둘로 안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 삼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둘로 보지 않는 삼매를 말씀해야 되는데, 계속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삼매를 하니까, 아파요. 가슴이. 이 세상을 둘로 보지 않는 일상 속의 삼매, 일행 속의 삼매를 하셔야지, 계속 앉혀놓고 있는 삼매를 가르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이 유교도 중심을 잡아서 그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늘 조화를 잘 이루도록 가르친 게 종착역이라고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늘 삼매, 즉 둘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를 삼매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생활 속의 참선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세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유교도 하물며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삼매를 말씀하시는데 왜 불교는 자꾸 공삼매에서 놀게 만드느냐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니까 생활 속에 색이 공인 줄 둘로 안 보는 삼매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경물 취지가 이게 딱 되면 성의 정심에서 수신이 이게 둘로 안 보면서 늘 살아요. 자, 정심이 이거네, 정심이 돼야 몸뚱이도 바라. 마음이 똑바로 돼야지 몸도 똑바로 갈고 말도 똑바로 나와. 이 정심이란 말을 잘 알아. 이게 일자야, 일자. 이게 둘이 아니다 소리야, 둘이 아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몸인 줄 알고 이렇게 딱 보는 거, 이게 그칠 짓자야. 딱 멈추라, 이 말. 한 마음, 한 몸인 줄 딱 멈추는 마음. 그 마음 상태가 중의 자리예요, 중심. 둘러보지 않고 내 몸같이 돌보는 건 조화라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수신이 되는 거예요, 수신이. 수신은 오직 둘러보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일상 속에 삼매가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찰나찰나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삶의 완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갖추어져 있는데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해라. 그거 말고 따로 있다. 그러려면 중심이 잡혀야 된다. 중심을 잡으려면 욕심 내려놔라 소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중심이 잡혀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을 안 내려놓으면 중심이 안 잡힌다고요. 그래서 제한테도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리에 맞는가 내가 살피는 거예요. 스님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도리에 맞는가? 즉 조화를 이루는 말인가? 모두가 다 행복하도록 하는 말인가? 이렇게 늘 도리에 맞는 말인가? 이렇게 본다고요. 그 다음에 스님 뜻에 맞는 말을 해줘도
혹시 도리에 맞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조화를. 이걸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잘 보여요. 지금 뭘 사기 당했다 하는 분들 다 만나보면 그렇게 하면 내한테 이익이 있을 거라는 욕심이 안에서 작동했을 때 안 보여서 당한 거거든요. 뻔할 뻔짠데 욕심을 안 가진 사람은 보면 야 저거는 완전 사기꾼이야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는 그 사람한테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옆에서 보면 뻔한 것도 자기는 안 보여요. 그렇게 뭐예요? 조화를 못 이루는 중심을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 욕심을 내려놔라. 불교도 그러잖아요. 탐진치 삼독이 내려놔면 된다고. 뭐 삼독이라 해도 이 세 가지 끝에도 욕심 요놈이 주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없어봐. 내 마음은 딱 평온한 상태에 있으면 저 사람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구나.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이렇게 다 보이고 들린다고요. 이 이야기를 어린 선조가 꼭 아시고 자신도 잘 닦고 우리 백성들 잘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서 이 나라도 모두가 행복한 나라 평천하까지 넓혀서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조선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루지 어려웠던 거대한 500년을 지속해 왔던 엄청난 힘을 가진 조선이라는 나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500년이 지속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역사를 다 찾아봐라. 500년이 지속한 게 한 왕조가 이시 왕조가 5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전 세계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별 볼이 없어요. 조사를 해봐. 이렇게 거대한 힘 500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왕과 신하와 이게 뭐 하나는 왕권이라 왕권, 신권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게요. 뭐냐면 왕한테 힘을 다 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를 조선이 시작할 때부터 정도전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여기 균형이 깨지면 잘 보라고. 균형이 깨지면 왕한테 힘이 많이 가면 이게 독재가 돼버린다고. 독재가. 지금도 대통령한테 힘이 많이 실리면 대통령 독재같이 독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 쪽으로 많이 가면 이게 뭐 관료가 부패하게 돼. 이러면 똑같습니다. 왜? 지금도 기득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끼리만 해물을 하잖아요. 그게 뭐 부패 온상이 되는 거잖아요. 정관내오를 하면서 저끼리 하는 이게 관료의 부패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이 균형을 계속 신하가 견제하고 이때도 뭐요? 지금 태계 선생님이 견제하는 이야기예요. 이쁜 말로 바꿔볼게요. 율곡이 지금 신하인데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진심은 어린 왕이시여. 이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잘 알아서 해야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당신의 나라란 착각하면 안 돼. 우리 모두의 나라니까 당신 똑바로 알고 제대로 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심이라고요. 왜? 500년이 지속할 수 있던 거대한 힘을 지금 우리 후손들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뭐 사색, 당파, 엉뚱한 걸 해가지고 별볼 없는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별볼 없는 나라가 500년을 어떻게 갔냐고요. 역사를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냐 후손들이 안내해야 되느냐를 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 왕조가 500년을 내려올 수 있었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뭐냐면 왕과 신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도전이 처음부터 그 밑바탕을 깔아놓은 뭐 거대한 유교라는 이걸 통해서 내성묘왕이라면 안으로는 성인의 자리까지 닦아서 밖으로 정말 정치를 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상의 말을 들으시오. 왜? 오히려 공부 많이 한 재상 보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뒤 배경을 봐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회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도 사장이 독재하면 무너지고 또 직원 중에서 그 임원이라고 그래요. 임원들이 또 계속 장기 집권하면 그 사람들만 월급 다 가져가잖아요. 막. 에? 직원들은 찌꼬리만큼밖에 안 받는데 자기는 기본이 뭐 이런 거 가져가면서 눈도 깜짝 안 한다고. 이걸 잘 보라고. 똑같은 건데 이 세상이나 조선시대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 그래서 이 성악 집요를 통해서 거대한 유교의 가르침이 결국 인간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중심만 잘 잡으면 언제든지 조화를 이루어서 다 함께 잘 사는 걸 할 수 있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교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네가 반야의 자리에서 봐라. 그러면 어찌 조화를 못 이루겠느냐. 그래서 둘이 아닌 상태에 늘 있으면서 보살행을 해서 이 자리가 정토의 세계가 되도록 해라.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다고? 눈을 뜨고 제대로 보시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소개한다. 지금 이제 43강 했으니까 이게 8강까지 이제 몇 분 안 남았죠? 다른 종교를 하나씩 소개할 겁니다. 기독교다, 성경도 소개하고, 꾸란, 그 다음에 탈무드 소개를 쭉 하고, 3일 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교도 마무리를 한번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의 조상님 중에 가출한 태계와 율곡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안내하고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